울산에서 시청 중인 박덕준님 감사해요.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삼성전자와 쌍벽을 이루던 미국 애플 아이폰 판매량이 단 3일 만에 44% 폭락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대한민국 삼성전자 갤럭시가 같은 기간 무려 500% 폭등하면서 치솟은 건데요. 덕분에 삼성전자는 단 3일 만에 미국 내에서 아이폰을 제치고 세계 1위 점유율을 탈환했습니다. 심지어 애플은 카메라 핵심 부품인 이미지 센서를 삼성전자로부터 공급받기로 장기 계약을 맺은 상황. 결국 애플은 삼성에게 10년간 무려 1,000억 달러, 우리 돈 약 13조 원을 그야말로 헌납하게 되는 꼴이 된 겁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삼성이 세계 1등으로 폭발한 촉발점이 손흥민 선수 가마차기 프리킥 골 직후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건데요. 이건 단순한 가마차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세계 1등 복격입니다. 잠깐 여러분이 사는 곳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감사 인사를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드워드 밀러입니다. 애플에서 20년을 일한 마케팅 임원이죠. 그날까지만 해도 저는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애플이 세계 최고라고, 미국이 기술 혁신의 중심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삼성 때문에, 그것도 손흥민이 LAFC 이적한 사실 때문에 제 신념이 산산이 무너질 줄 상상도 못했어요.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사무실 모니터에서 CNN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손흥민의 LAFC 데뷔전이 미국 스포츠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화면 속에는 검은 유니폼을 입은 아시아 선수가 공을 차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관중석에는 빨갛고 파란 깃발들이 물결치고 있었어요. 태극기였습니다. 평소라면 주식시장 소식이나 정치 뉴스를 기대했을 텐데, 그날은 미국 방송 전체가 모두 손흥민 LAFC 이적으로 그야말로 난리가 났더라고요. 메시도 MLS에서 이런 데뷔골 임팩트는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관중들의 반응을 보세요. 해설자의 흥분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과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시아 선수 하나가 미국 스포츠계를 바꾼다고요? 말이 안 되죠. 한국이 돈 많은 나라니깐 광고로 엄청 때려맞고 로비했겠구나 생각했었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본사 임원진 회의 소집이었어요. 급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들고 회의실로 향했죠. 회의실 문을 열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평소 여유롭던 동료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거든요. 스크린에는 한국 시장 데이터가 떠 있었습니다. 한국 20대 아이폰 점유율이 지난 분기 대비 15% 떨어졌습니다. 데이터 분석 팀장이 말했어요. 그래프를 보니 정말 가파른 하락세였습니다. 반대로 삼성 갤럭시는 급상승하고 있었죠. 원인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최근 한류 열풍과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스포츠 분야에서 말이죠. 그 순간 아침에 본 뉴스가 떠올랐습니다. 손흥민이요. 설마 축구선수 하나 때문에 스마트폰 시장이 바뀐다고요? 밀러, 직접 조사해보세요. 한국이 작은 시장이긴 하지만 트렌드 확산 속도가 빠른 곳입니다. 방치하면 다른 아시아 시장으로 번질 수 있어요. 본부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한국 출장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무슨 축구선수 하나 이적한 거로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 애플 판매량이 줄어들다니요. 그때였습니다. 오후에 사무실로 돌아와 자료를 정리하는데 일본계 미국인 동료 켄지가 다가왔습니다. 한국 때문에 고생이네요. 켄지가 말했죠. 별일 아닐 거예요. 일시적 현상이라 생각해요. 반짝 스타는 늘 그렇죠. 제가 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원래 자기네만 챙겨요. 삼성도 그렇고 이번 손흥민도 그렇고 말이에요. 아시아식 편애죠. 켄지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동양권 특유의 집단주의 때문일 거라고 말이에요. 역시 서구권과는 다른 문화네요. 제가 맞장구 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집으로 가는 길에 지하철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봤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폴더블 스마트폰으로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었어요. 갤럭시였습니다.
편리하긴 하네요. 옆에 있던 중년 남성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중년 남성도 삼성 갤럭시 휴대폰을 들고 있더라고요. 여기가 미국인가 한국인가 싶었죠. 아니면 우연히 제가 만난 사람만 삼성 갤럭시 휴대폰을 쓰는 건가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애써 삼성으로 물들어 있는 LA를 부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집에 도착해서 뉴스를 다시 봤습니다. CNN에서 또 다른 보도가 나오고 있었죠. 손흥민 경기 티켓 리셀 가격이 슈퍼볼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야오밍과 이치로도 이루지 못한 기록입니다. 해설자가 강조했습니다. 저는 비웃었어요. 아시아 선수 하나 때문에 슈퍼볼과 비교라니 과장이 심하네요. 혼잣말을 했지만 무의식 중에 기사를 스크랩하고 있는 제 손을 발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미 그때부터 마음 어딘가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오후에 만났던 일본계 미국인 동료 켄지의 말이 또 떠올랐어요. 한국 사람들은 원래 자기네만 챙겨요. 삼성도 그렇고 손흥민도 그렇고 말이죠. 아시아식 편애예요. 켄지의 말에 당시엔 고개를 끄덕였지만 지금은 왠지 석연치 않았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단순히 편애 때문일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메시와 베컴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미국 시장에서 아시아 선수가 정말 판도를 바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우리 애플에게까지 영향을 줄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서 또 이상한 광경을 봤습니다. 버스 정류장 광고판에 갤럭시 광고가 붙어 있었어요. 모델은 손흥민이었습니다. 기술과 열정의 만남. 카피가 인상적이었죠.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광고를 바라봤습니다. 손흥민의 진지한 표정과 갤럭시 폰이 겹쳐 보였어요.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과연 다른 스포츠 스타와 다른 어떤 특별한 매력이 있는 걸까? 설마 일본에서는 푸스카스상 수상하고 EPL 득점왕을 차지했던 사람이 없으니 켄지가 일부러 한국을 시기 질투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사무실에 도착해서 본사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 시장 조사를 위한 출장 계획서였죠. 하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말 조사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제 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한 것일까요? 그 순간 모니터에서 또 다른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삼성 갤럭시 미국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급증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최근 한류 열풍과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리포터의 목소리가 들렸죠. 저는 마우스를 꽉 쥐었습니다. 정말일까요? 정말 한국 선수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시장 조사가 아니라 제 편견과 확신을 완전히 뒤바꿀 여정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정말 믿기 힘든 뉴스가 터졌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삼성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침 뉴스를 보던 저는 커피를 거의 뿜을 뻔했습니다. 100% 관세라니요. 이건 사실상 시장 퇴출 선언이나 마찬가지였죠. 이제 끝났네.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손흥민이 인기가 많다고 해도 가격이 2배로 뛰면 누가 삼성 제품을 사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며칠 후 나온 판매 데이터를 보고 저는 정말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삼성 갤럭시 판매량이 관세 발표 이후 오히려 더 증가한 거예요. 심지어 전월 대비 20%나 늘어났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데이터 분석팀에게 물었죠. 저희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수치는 명확해요. 특히 서부 지역에서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팀장이 답했습니다. 서부 지역이라면 로스앤젤레스가 포함되겠죠. 손흥민이 뛰고 있는 곳 말이에요. 세계 최강 미국에서 자본과 시총이 삼성보다 8배나 큰 애플이 한국 축구 선수 때문에 밀린다고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20년간 쌓아온 상식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켄지를 만났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한국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죠? 켄지가 물었습니다. 네, 이해가 안 가요. 관세까지 부과됐는데 오히려 판매가 늘다니. 제가 답했죠. 한국은 원래 그래요. 자기들만 챙기거든요. 삼성도 그렇고 손흥민도 그렇고 무조건 자국 제품만 밀어주는 문화예요. 캑지의 말이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역시 동양권은 한계가 있네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싶었거든요. 그날 오후 거리를 걸으면서 또 이상한 광경을 봤습니다. 지하철역 앞에서 젊은 학생들이 갤럭시 폴더블로 교통카드를 찍고 있었어요.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정말 많은 학생들이 그러고 있었습니다. 편리하긴 해도 혁신은 여전히 애플이죠. 애써 부정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편리해 보였거든요. 그때 한 학생이 친구에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야, 손흥민 골 봤어? 진짜 미쳤더라. 맞지? 갤럭시로 찍은 영상 화질 진짜 좋던데? 맞아. 슬로우 모션까지 완벽하게 나왔어. 학생들의 대화였죠. 손흥민과 갤럭시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뉴스를 봤는데 정말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나왔어요. 손흥민 티켓 리셀가 슈퍼볼보다 비싸다. CNN 앵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는 야오밍과 이치로도 달성하지 못한 기록입니다. 미국 주류 스포츠 시장에서 아시아 선수가 이런 임팩트를 보인 것은 처음입니다. 해설자가 강조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시아 선수 하나 때문에 슈퍼볼과 비교라니. 언론의 과장이 심해요. 비웃었지만 손은 이미 인터넷 검색창에 손흥민을 치고 있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요. 검색 결과를 보고 더욱 놀랐습니다. 관련 기사가 수천 개였어요. 그것도 모두 긍정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손흥민, 미국을 사로잡다. MLS 역사상 최고의 데뷔. 베컴을 넘어선 글로벌 스타.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무심코 기사를 하나씩 스크랩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미 마음 어딘가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주말 더욱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삼성 갤럭시 미국 서부 지역 점유율 1위 달성. 정말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어요. 아이폰이 절대 강세를 보이던 지역에서 말이에요. 업계에서는 최근 한류 열풍, 특히 손흥민 효과와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리포터가 분석했습니다. 손흥민 효과라니요. 정말 한 명의 축구 선수가 스마트폰 시장을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월요일 아침 회사에 나가니 분위기가 심각했습니다. 임원진들의 표정이 어느 때보다 굳어 있었어요. 서부 지역 판매량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케팅 본부장이 보고했습니다. 그래프를 보니 정말 가파른 하락세였어요. 원인이 뭔가요? 다른 임원이 물었습니다. 명확하지는 않지만 삼성의 급성장과 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죠. 그때 본부장이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밀러, 한국 조사 일정을 앞당기세요.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압박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날 오후 항공권을 다시 예약했습니다. 이번엔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일정으로요. 뭔가 단순한 조사가 아닐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켄지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힘내세요. 어차피 한국은 작은 시장이에요. 일시적 현상일 겁니다. 그러길 바라죠. 제가 답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손흥민 경기 하이라이트를 봤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영상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기술이 정교했고 경기 내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실력은 인정해야겠네요. 혼잣말을 했죠.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었습니다. 실력이 좋다고 해서 스마트폰 시장까지 바뀔까요? 그때 댓글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갤럭시로 찍은 손흥민 슬로우 모션 영상 화질이 진짜 좋다. 아이폰은 이런 기능 없잖아. 미국인이 쓴 댓글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인들도 갤럭시 기능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더 찾아보니 비슷한 댓글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손흥민 경기 갈 때 갤럭시가 진짜 유용해. 폴더블로 찍으면 화면이 커서 더 잘 보여. 페이 기능도 편리하고. 미국인들이 직접 쓴 댓글들이었죠.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정말 손흥민 때문에 갤럭시를 사는 걸까요? 한국 출발 전날 밤 마지막으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사상 최고치 경신. 헤드라인을 보고 탄식이 나왔어요. 정말 믿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답을 찾아야겠군요. 중얼거리며 짐을 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혹시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틀렸다면 어떻게 하죠? 20년간 쌓아온 확신이 무너진다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세계 최강 미국에서 시총이 삼성보다 몇 배나 큰 애플이 한국 축구선수 하나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걸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데이터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을 이어서 작성할까요? 리트라이선 이응 에더 3장. 첫 폭발 대관식의 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한국에 와본 적이 없던 저는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공항에서부터 삼성 광고가 눈에 띄더군요. 갤럭시 폴더블 광고 모델이 손흥민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손흥민이 인기가 많구나. 혼잣말을 했죠.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자국 선수니까 당연히 밀어주는 거겠죠. 서울 호텔에 체크인하고 나서 바로 시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명동 거리를 걸어보니 정말 신기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젊은 사람들 대부분이 갤럭시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이폰 사용자를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였어요. 정말 이상하네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여전히 아이폰이 압도적인데 말이에요. 그때 현지 시장조사 업체 직원이 말했습니다. 요즘 손흥민 선수 때문에 갤럭시가 더 인기예요. 특히 젊은 층에서 말이죠. 축구 선수 때문에 스마트폰을 바꾼다고요? 제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가 갤럭시 광고를 하고 나서 매출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단순히 광고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직원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한국 사람들이 손흥민을 좋아하는 이유가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쓰는 제품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는 거죠.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되지 않았어요. 스포츠 선수 개인의 인성이 기업 제품 선택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게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로스앤젤레스에서 받았습니다. 한국 조사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LA에 들렀거든요. 손흥민이 뛰는 LAFC 경기를 직접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경기장으로 향하는 지하철에서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한국인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미국인, 멕시코인, 흑인, 백인 할 것 없이 모두가 태극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경기장 앞에 도착하니 더욱 놀라웠어요. 매표소 앞에 엄청난 줄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는 이미 매진이었죠. 티켓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나요? 매표소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리셀 사이트에서 구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가격이 정말 비쌉니다. 직원이 답했죠. 얼마나 비싸나요? 보통 $500에서 $1000 정도요. 깜짝 놀랐습니다. 슈퍼볼 티켓과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다행히 회사 차원에서 미리 예약해둔 표가 있어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좌석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니 정말 장관이었어요. 온통 태극기와 손흥민 유니폼으로 가득했습니다. 제 옆자리에는 미국인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중년 백인 부부였는데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손흥민 팬이세요? 물어봤습니다. 물론이죠. 우리 가족 모두 팬이에요.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어떻게 손흥민을 알게 되셨어요? 처음엔 축구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사람 자체를 좋아해요. 정말 겸손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거든요. 부인이 말했죠. 그래서 우리도 한국어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직 서툴지만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미국인들이 한국어까지 배운다니요.
혹시 스마트폰은 뭘 쓰세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갤럭시요. 손흥민이 광고하는 걸 보고 바꿨어요. 써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부인이 갤럭시 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전엔 뭘 썼어요? 아이폰이었어요. 하지만 갤럭시가 카메라 성능이 더 좋아요. 특히 스포츠 촬영할 때 말이에요. 그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인이 아이폰을 버리고 갤럭시를 선택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 이유가 손흥민 때문이라는 게 더 충격적이었어요. 경기가 시작되고 전반 2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LAFC가 프리킥 기회를 얻었어요. 손흥민이 공 앞에 섰습니다. 관중들의 함성이 하늘을 찔렀어요. SON, SON, SON 외치는 소리가 경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찼습니다. 공은 완벽한 궤적을 그리며 골키퍼의 손끝을 스치고 골망을 흔들었어요. 그 순간의 폭발은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관중들이 모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환호했어요. 태극기가 물결처럼 휘날렸고 사람들은 서로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이게 바로 축구야. 옆자리 미국인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돈이 아니라 순간을 산 거야. 다른 관중이 외쳤죠.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경기 후반에 한 기자가 제 앞을 지나가며 동료에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베컴도 MLS를 흔들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어.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야.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경기장의 열기가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경기가 끝난 후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손흥민이 트랙을 한 바퀴 돌며 관중들에게 인사를 했어요. 그것도 15분 넘게 말이에요. 정말 팬 서비스가 대단하네요. 감탄했습니다. 그 다음엔 아이들과 사인회를 했어요. 30분도 넘게 한 명 한 명 정성스럽게 사인해주고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저런 선수는 처음 봐. 옆에 있던 미국인이 말했습니다. 보통 선수들은 금방 들어가는데 정말 다르네. 경기장을 나오면서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놀라운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손흥민 프리킥 골 이후 갤럭시 검색량 500% 폭증. 정말 믿기 힘든 수치였어요. 골 하나가 스마트폰 검색량까지 바꾼다니요. 저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정말 손흥민 때문에 삼성까지 대박이 나는 건가요? 그렇다면 애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하철로 향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대화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골 정말 대박이었지? 갤럭시로 찍은 슬로우 모션 영상 봤어? 화질 장난 아니야. 나도 갤럭시로 바꿀까 생각 중이야. 미국인들의 대화였습니다.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기사가 말했습니다. 손흥민 경기 보고 오셨어요? 요즘 정말 인기 많아요. 네, 정말 대단하더군요. 제가 답했습니다. 저도 갤럭시로 바꿨어요. 손흥민이 광고하는 걸 보고 말이에요. 써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택시기사까지 갤럭시를 쓴다니요. 저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호텔방에 돌아와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SNS를 확인해보니 손흥민 프리킥 골 영상이 모든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댓글들을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갤럭시로 찍은 영상이 정말 선명해. 아이폰은 이런 슬로우 모션 기능 없잖아. 나도 갤럭시 살래. 미국인들이 직접 쓴 댓글들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회사에서 긴급 이메일이 왔습니다. 서부 지역 갤럭시 판매량이 또 급증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손흥민 골 때문일까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정확했어요.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베컴을 능가한 충격적인 골 장면을 직접 봤고 손흥민 골이 삼성 갤럭시 검색 500% 폭증으로 직결되는 한국의 파급력도 확인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손흥민이라는 한 선수가 미국 스마트폰 시장을 흔들고 있는 거였어요. LA에서의 충격적인 경험 이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날 밤의 감동을 곱씹고 있었어요.
손흥민의 프리킥골과 관중들의 열광, 그리고 갤럭시 검색량 폭증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화요일 아침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손흥민 종아리 통증설이 대서특필되고 있었거든요. 손흥민 종아리 부상으로 다음 경기 출전 불투명. 헤드라인이 자극적이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뒤에 이어진 기사들이었습니다. 손흥민 거품 터지나 MLS 신드롬 지속 가능성 의문. 일부 언론에서 노골적으로 비판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과연 한국 선수가 미국 스포츠계를 바꿀 수 있을까? 손흥민 효과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할 것. 기사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논조가 너무 일방적이었거든요.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손흥민을 깎아내리려는 것 같았어요. 그때 애플과 연계된 유명 칼럼니스트의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손흥민 신드롬은 일시적 거품에 불과하다. 삼성의 미국 시장 점유율 상승도 곧 꺼질 것이다. 읽어보니 정말 공격적인 내용이었어요. 객관적 분석이라기보다는 악의적인 비판에 가까웠습니다. 한국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 속아서는 안 된다. 미국 소비자들은 곧 현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칼럼의 마지막 문장이었죠. 저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LA에서 본 것은 마케팅에 속은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진심으로 감동받은 팬들이었어요. 오후에는 더욱 노골적인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미국 기업들이 언론을 통해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손흥민 효과 때문에 우리 광고 효율이 떨어졌다. 한 선수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건 시장 왜곡이다. 기업들의 성명서가 연이어 나왔습니다. 저는 씁쓸했어요. 경쟁에서 밀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날 저녁에는 정말 믿기 힘든 광경을 봤습니다. 거리에서 시위가 벌어진 거예요. 한국 선수 하나 때문에 시장이 왜곡된다. 공정한 경쟁을 원한다. 피켓을 든 사람들이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스포츠 선수 때문에 시위라니요. 하지만 시위대를 자세히 보니 이상했습니다. 대부분 중장년층이었고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피켓의 디자인이나 구호가 너무 정형화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기획한 것 같았어요. 그때 회사에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본부장이었어요. 밀러, 지금 상황 보고 있나? 네,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본사에서 특별 지시가 내려왔네. 손흥민 거품론을 입증하는 보고서를 작성해달라고 해.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거품론을 입증하라니요. 하지만 저는 LA에서 진짜 열광을 받는데 말이에요.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일주일이네. 철저히 분석해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야 해. 전화를 끊고 나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회사의 지시이긴 하지만 제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었거든요. 그 주말에 또 다른 LAFC 경기가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부상설에도 불구하고 출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저는 다시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관중 수는 전혀 줄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부상설 때문에 걱정하는 팬들이 더 열심히 응원하러 온 거였죠. 경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관중들이 손흥민의 이름을 연호하며 격려했어요. SON, WEBLIVEINYOU, KOREA, KOREA. 함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경기 중에 손흥민이 살짝 다리를 절뚝거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 순간 관중들이 걱정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조심해. 무리하지 마. 정말 진심 어린 응원이었어요. 거품이라고 하기엔 너무 진실한 감정들이었습니다. 결국 손흥민은 그 경기에서도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골은 넣지 못했지만 팀의 승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말했습니다. 팬들의 응원 덕분에 힘을 얻었습니다. 작은 부상이지만 더 조심하겠습니다. 정말 겸손한 태도였어요.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하지만 월요일 아침 회사에 나가니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본부장이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일본 쪽에서 공조 요청이 들어왔네.
삼성과 손흥민 견제 보고서를 함께 작성하자고 해. 일본에서요? 그렇네. 아무래도 같은 아시아권이라 경쟁 관계에 있으니까 말이야. 저는 불편했습니다. 일본과 공조해서 한국을 견제한다니 뭔가 떳떳하지 못한 일 같았어요. 그날 오후 켄지가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진지했어요. 밀러, 일본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 무슨 연락인가요? 손흥민과 삼성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싶다고 해. 우리도 참여하라고 하더군. 켄지의 말에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정말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였어요. 어떻게 생각해? 켄지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좀 복잡하네요. 제가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켜하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집에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회사의 지시와 제 양심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LA에서 본 진실한 열광과 기업들의 조직적 견제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컸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손흥민 관련 부정적 기사들이 특정 언론사에 집중되어 있었고 그 언론사들은 모두 일본 기업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중얼거렸습니다. 점점 의심스러웠어요. 그 주말 LA 한인타운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한인 상인 박 사장이 말했어요. 요즘 손흥민 경기가 있는 날엔 정말 장사가 잘 돼요. 미국 사람들도 많이 와서 한국 음식 먹고 갑니다. 정말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손흥민 흉을 보더라고요. 거품이라면서 말이에요. 박 사장의 말이 신경 쓰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일본 사람들 같았어요. 한국말은 못하고 영어로 이야기하는데 억지로 나쁘게 말하려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조직적으로 여론 공작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저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그날 밤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거짓 보고서를 쓸 수 있겠어요? 제가 본 건 진실한 감동이었는데 말이에요. 결국 그 주는 보고서를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갈등이 너무 컸거든요. 보고서 때문에 고민하던 그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정말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손흥민이 LA 다저스 경기 시구자로 초청받았다는 거였습니다. 야구장에서도 손흥민이라니. 저는 놀랐습니다. 축구 선수가 야구 시구를 한다는 것도 신기했지만 더 놀라운 건 다저스 측에서 먼저 요청했다는 점이었어요. 그날 오후 다저스 스타디움으로 향했습니다. 경기장 주변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 야구 경기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주차장에서부터 태극기가 보였어요. 손흥민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죠. 야구장에서 축구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을 보다니요. 입구에서 표를 확인하는데 앞에 선 가족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아빠, 손흥민이 정말 공 던질 수 있어? 어린 아들이 물었어요. 물론이지. 축구 선수라고 야구를 못하는 건 아니야.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손흥민을 초청한 거야? 요즘 정말 인기가 많거든. 우리 가족도 팬이 됐잖아. 정말 온 가족이 손흥민 팬이 된 거였어요. 좌석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5만석 가까운 관중석이 거의 가득 찼는데 곳곳에서 태극기가 보였어요. 한국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시구 시간이 되자 손흥민이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관중들의 환호성이 하늘을 찔렀어요. SON, SON, SON. 함성이 경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손흥민이 공을 던졌습니다. 스트라이크 존을 지나갔죠. 관중들이 더욱 열광했습니다. 그때 제 옆자리에 앉은 미국인 남성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정말 대단한 선수죠? 네, 그런 것 같네요. 제가 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잘 몰랐는데 아들이 계속 얘기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남성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들분이 축구를 좋아하시나 보네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손흥민이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해요. 정말 겸손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거든요. 흥미로운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가족도 팬이 됐죠.
그리고 한국 문화에도 관심을 갖게 됐어요. 한국 문화요? 네, 한국 음식도 먹어보고 케이팝도 들어보고 있어요. 딸은 한국어까지 배우려고 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 명의 축구 선수가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 거였어요. 혹시 스마트폰은 뭘 쓰세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갤럭시요. 최근에 바꿨어요. 역시나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전엔 뭘 쓰셨어요? 아이폰이었는데 갤럭시가 더 좋더라고요. 특히 카메라 성능이요. 카메라 성능이요? 네, 아이들 스포츠 경기 찍을 때 정말 좋아요. 슬로우 모션 기능도 훌륭하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인이 기능 때문에 갤럭시를 선택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왜 갤럭시를 알게 되셨어요? 손흥민 광고를 보고 관심을 갖게 됐어요. 써보니까 정말 만족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마케팅 효과가 아니었어요. 진짜 제품 경쟁력 때문이었습니다. 경기가 진행되면서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뒷좌석에 앉은 또 다른 가족의 대화였어요. 할아버지가 박찬호 팬이었다고 했지?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맞아요. 할아버지는 박찬호 때문에 야구를 좋아하게 됐다고 하셨어요. 박찬호도 정말 대단한 선수였지. 실력도 뛰어났지만 인성이 더 기억에 남아.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손흥민도 그런 것 같아요. 아들이 답했죠. 그래, 한국 선수들은 실력과 인성을 다 갖춘 것 같아. 지금은 김혜성도 있고 말이야. 정말 감동적인 대화였습니다. 박찬호부터 시작된 한국 선수에 대한 신뢰가 손흥민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요즘은 케이팝 노래도 따라 부르고 있어.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어떤 노래? BTS 노래요. 친구들이 가르쳐줬어요. 한국 스포츠에서 시작된 관심이 한류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휴대폰을 꺼내 손흥민을 촬영했습니다. 갤럭시 폰이었어요. 갤럭시로 찍으니까 화질이 정말 좋네. 아버지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애플 직원인 제 앞에서 미국인이 갤럭시를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경기가 끝나고 나서 더욱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주 MLS 경기에서 손흥민이 멀티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다는 거였어요. 부상설이 무색하네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해설이 인상적이었어요. 손흥민은 단순히 실력만 뛰어난 선수가 아닙니다. 실력과 인성을 모두 갖춘 진짜 슈퍼스타죠. ESPN 해설자의 말이었습니다. 베컴이나 메시도 훌륭한 선수들이지만 손흥민은 다른 차원의 매력이 있어요. 정말 겸손하고 팬들을 아끼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계속 이어진 해설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뉴스를 보니 더욱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삼성전자 주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 경신. 헤드라인을 보고 탄식이 나왔습니다. 업계에서는 최근 미국 시장에서의 갤럭시 판매 급증이 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리포터의 설명이 이어졌죠. 특히 서부 지역에서의 판매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전문가들은 한류 열풍과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삼성이 세계 1위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본사에서 메시지가 왔어요. 보고서 진행 상황이 어떤가? 빨리 완성해야 한다. 부담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다저스 경기장에서 본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박찬호부터 김혜성, 손흥민으로 이어진 한국 선수 인성과 실력의 전통. 외국 팬이 갤럭시로 한국 영웅을 기록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이 모든 것이 거품일 리 없었습니다. 너무 진실했고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얼거렸습니다. 회사의 압박과 제 양심 사이에서 계속 고민해야 했습니다. 다저스 경기에서 받은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연달아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신문을 펼쳤을 때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일본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손흥민 공격에 나선 거였습니다. 아사히 신문 일면에는 손흥민 신드롬,
인위적 거품에 불과라는 제목이 크게 박혀 있었어요. 요미우리 신문도 MLS 과열 현상, 곧 사그라들 것이라며 비슷한 논조를 보였습니다. 이상하네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왜 일본 언론들이 갑자기 손흥민을 공격하기 시작한 걸까요? 그것도 이렇게 조직적으로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오후에 켄지가 급하게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밀러, 큰일 났어. 켄지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일본 정부 쪽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 미국 의회에 로비스트를 보냈다고 해. 로비스트요? 응, 삼성과 손흥민이 미국 시장을 왜곡시킨다고 주장하려는 모양이야. 정말 믿기 힘든 소식이었어요. 정부 차원에서 움직인다니요. 그게 사실인가요? 내 일본 친구가 알려줬어. 그쪽 업계에서 일하는 친구인데 정말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켄지의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개인이나 기업 차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가 된 거였어요. 그날 저녁 뉴스를 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일본계 로비스트가 증언대에 섰어요. 손흥민 현상과 삼성의 급성장은 공정한 시장 경쟁의 결과가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조성된 마케팅 효과일 뿐입니다. 로비스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진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개입이 필요합니다. 정말 어이없는 주장이었어요. 제가 직접 본 건 진실한 감동이었는데 그걸 조작이라고 말하다니요. 그 다음 날부터는 더욱 노골적인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손흥민 관련 굿즈 유통을 방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LA 한인타운의 박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밀러 씨,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손흥민 굿즈 납품업체에서 갑자기 공급을 중단한다고 해요.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유를 말했나요? 명확한 이유는 안 되고 그냥 회사 방침이라고만 하더라고요. 근데 알아보니까 그 업체들 대주주가 모두 일본 회사예요.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에는 정말 충격적인 광경을 봤어요. LAFC 경기장 앞에서 시위가 벌어진 거였습니다. 손흥민 거품은 곧 꺼진다. 인위적 신드롬을 중단하라. 피켓을 든 사람들이 행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이상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 대부분이 일본계 미국인들이었거든요. 더 이상한 건 피켓의 디자인이었어요. 너무 정교하고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전문 디자이너가 만든 것 같았어요. 개인이 즉흥적으로 만든 피켓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기획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네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시위 반대편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손흥민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들은 태극기와 함께 미국 국기도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진짜 감동을 받았다. 손흥민을 지지한다. 손흥민 지지자들의 구호가 더 크게 들렸어요. 숫자도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한 미국인 가족이 인터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손흥민은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줬어요. 그걸 거품이라고 말하는 건 정말 슬픈 일이에요.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손흥민을 보면서 노력의 중요성을 배웠어요. 그게 가짜일 리 없어요. 아버지도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죠. 그 광경을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진실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회사에서 또 다른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본부장이 직접 전화를 했어요. 밀러, 일본과 공조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본사 지시가 내려왔네. 일본과 공조요? 그렇네. 내일 일본 대표단이 와서 회의를 할 예정이야. 참석해야 해. 정말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날 회의실에서 일본 대표단을 만났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5명의 일본인들이었어요. 표정이 모두 진지했습니다. 대표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공정한 시장 경쟁을 원합니다. 손흥민과 삼성의 급성장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소비자들이 합리적 판단보다는 감정적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전한 시장 경쟁을 해치는 요소죠. 정말 어이없는 논리였어요.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문제 삼다니요. 하지만 소비자들이 만족하고 있다면 그게 문제인가요? 제가 반박했습니다. 그건 일시적 현상일 뿐입니다. 곧 현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일본 대표의 답변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켄지가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말하면 동의하기 어려워요. 제가 답했습니다. 왜? 일본 쪽 주장이 틀렸다고 생각해? 제가 직접 본 건 진실한 감동이었어요. 그걸 조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밀러, 회사 입장을 생각해야 해. 개인 감정으로 판단하면 안 돼. 압박이 느껴졌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그 주말 또 다른 LAFC 경기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관중들의 열기는 전혀 식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뜨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경기 중에 손흥민이 멋진 어시스트를 기록했어요. 관중들의 환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게 거품이라고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너무 진실한 감동이었거든요. 경기 후 손흥민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최근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팬들의 사랑 덕분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겸손한 태도였어요.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를 표하다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일본의 조직적인 공격과 회사의 압박 사이에서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일본 언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손흥민 공격 기사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기획된 작전이었어요. 하지만 팬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손흥민을 지지하고 있었어요. 진실한 감동은 어떤 공격으로도 꺾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조직적인 공격이 절정에 달한 것은 그 다음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아침 뉴스를 켜자마자 충격적인 장면을 봤어요. 일본 NHK에서 특집 방송을 내보내고 있었거든요. 손흥민 신드롬의 허상을 파헤친다. 제목부터 자극적이었습니다. 방송 내용은 더욱 가혹했어요. 각종 통계를 동원해 손흥민의 인기가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MLS 관중수 증가는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 삼성의 미국 시장 점유율 상승도 곧 하락할 것.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단정적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목격한 현실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미국 평론가들까지 가세했습니다. 애플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여러 언론인들이 일제히 비판 기사를 쏟아냈어요. 아시아 마케팅의 함정에 빠진 미국 소비자들. 손흥민 열풍,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까? 기사 제목들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났습니다. 마치 미국 소비자들을 바보 취급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LA에서 열린 빅매치였어요. LAFC와 라이벌 팀의 경기였는데 손흥민에게는 정말 중요한 시합이었습니다. 경기장으로 가는 길에 이상한 광경을 봤어요. 평소보다 더 많은 경찰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시위 때문인 것 같았어요. 실제로 경기장 앞에는 두 그룹으로 나뉜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한쪽은 손흥민을 비판하는 일본계 시위대였고 다른 한쪽은 손흥민을 지지하는 팬들이었어요. 손흥민은 거품이다. 조작된 신드롬을 중단하라. 일본계 시위대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훨씬 컸어요. 우리는 손흥민을 믿는다. 진실은 경기장에서 증명된다. 숫자도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저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경기장에 들어서자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5만 5천석이 모두 가득 찼는데 태극기 물결이 경기장을 뒤덮고 있었어요. 이런 광경은 월드컵에서나 볼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좌석 주변에는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오늘 꼭 이겨야 해요.
옆자리 멕시코계 미국인이 말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실력으로 보여줘야죠. 뒷자리 흑인 가족의 아버지가 답했어요. 경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분위기가 남달랐습니다. 관중들이 하나가 되어 손흥민을 응원했거든요. 전반전은 치열한 접전이었어요. 양팀 모두 골 기회를 만들었지만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손흥민도 몇 번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아쉽게 빗나갔어요. 하프타임의 스코어보드에는 0대0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관중들은 여전히 열렬히 응원하고 있었지만 살짝 불안한 기색도 보였어요. 후반전이 시작되고 2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LAFC가 상대편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파울을 당했어요. 프리킥 기회였습니다. 손흥민이 공 앞에 섰습니다. 그 순간 경기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5만 5천 명의 관중이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손흥민이 천천히 뒤로 물러서더니 공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정말 진지했어요. 모든 걸 이 한 발에 걸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찼어요. 공은 정말 완벽한 궤적을 그렸습니다. 골키퍼의 손끝을 스치고 골망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그 순간의 폭발은 정말 형용할 수 없었습니다. 경기장 전체가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렸어요. 5만 5천 명의 관중이 모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미친 듯이 환호했습니다. 골, 골, 골. 함성이 하늘을 찔렀어요. 태극기가 물결처럼 휘날렸고 사람들은 서로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거든요. 해설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렸습니다. 이건 메시급 기술입니다. 베컴도 MLS에서 이런 전율은 주지 못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본 프리킥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골이었습니다. 관중들의 기립박수가 5분 이상 계속됐습니다. 손흥민은 팀 동료들과 포옹한 후 관중들을 향해 깊이 인사했어요. 정말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최근 여러 비판이 있었는데 어떤 심정이셨나요? 손흥민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비판도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토트넘 팬이든 LA 팬이든 모두 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실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답변이었어요. 원망하기는커녕 감사를 표하다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정말 놀라운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애플 제치고 스마트폰 세계 점유율 1위 달성. 믿을 수 없는 뉴스였어요. 정말 삼성이 애플을 제쳤다는 거였습니다. 더 자세한 기사를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미국 시장에서의 갤럭시 판매 급증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날 밤 CNN에서 특집 방송을 했어요. 헤드라인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손흥민 폭격에 삼성까지 세계 1위 됐다. 앵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손흥민의 극적인 프리킥골과 삼성의 세계 1위 달성이 동시에 발표되면서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믿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한 선수의 골과 기업의 성공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니요. 더 놀라운 건 일본 언론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비판 기사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일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심지어 손흥민의 놀라운 기술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어요. 하루 전까지만 해도 거품이라고 비판했는데 말이죠. 요미우리 신문도 삼성의 혁신 기술력 인정해야라며 논조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정말 어이없었어요. 이렇게 변신이 빠를 수 있나요? 그 다음날 회사에서 긴급 회의가 있었습니다. 본부장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어제 발표된 삼성의 세계 1위 달성에 대해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일본 쪽에서는 어떤 반응인가요? 다른 임원이 물었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공동 대응 얘기도 없어졌고요. 본부장이 답했어요. 그때 모든 시선이 제게 향했습니다.
밀러, 보고서는 어떻게 됐나? 그게.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실제로 현장을 조사해 본 결과 손흥민의 인기는 진실한 감동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거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 제품들의 기술력도 실제로 뛰어난 편입니다. 소비자들이 합리적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제 말을 들은 본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서 본사에 보내세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솔직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기준이다. 결론 부분에 이렇게 썼어요. 제 진심이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밤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꿈만 같은 시간이었어요. 손흥민의 프리킥 골과 삼성의 세계 1위 달성이 동시에 일어난 그날이 모든 걸 바꿔놓았거든요. MLS는 손흥민 효과로 완전히 새로운 리그가 됐습니다. NFL 스타디움까지 빌려서 경기를 해야 할 정도로 인기가 폭발했어요. 심지어 아마존, 넷플릭스, 애플 TV까지 중계권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네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시아 축구 선수 하나가 미국 스포츠 생태계 전체를 바꿔놓다니요. 더 놀라운 건 손흥민이 축구를 넘어 미국 스포츠계 전체의 아이콘이 된 거였어요. 다저스와 레이커스에서 정기적으로 초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구, 농구, 미식축구까지 미국 3대 스포츠 무대에서 한국 선수가 주인공 대우를 받게 된 거죠. 그 과정에서 삼성의 성장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스마트폰 판매량만 늘어난 게 아니라 AI 기술과 폴더블 혁신, 그리고 삼성페이 생태계까지 모든 영역에서 글로벌 표준을 확립했어요. 학계와 언론에서는 이를 손흥민 효과라고 부르며 연구 주제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아예 삼성의 미국 시장 진출 사례를 교과서에 실었어요. 그런 와중에 저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ICT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거예요. 애플 임원 출신이 한국 혁신에 대해 이야기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어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자리에 설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제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울 코엑스 대강당에 올라선 그날 정말 떨렸습니다. 수천 명의 청중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는 삼성 임원들도 있었어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20년간 애플에서 일하며 미국이 기술 혁신의 중심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솔직한 고백으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와 삼성의 성공을 직접 목격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혁신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요. 청중들이 조용히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LA에서 본 것은 단순한 마케팅 효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진정성과 기술력에 대한 전 세계의 인정이었어요.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나는 애플의 사람으로 왔지만 오늘은 한국 혁신에 존경을 보냅니다. 미래는 한국에서 먼저 보인다고 확신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었거든요. 연설을 마치고 나서 여러 사람들이 다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었어요. 삼성 임원이었는데 정말 겸손한 태도로 말씀하시더군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제품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왜 삼성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성공했어도 교만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자세 말이에요. 한편 런던에서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토트넘 팬이었던 마틴의 이야기였어요. 마틴은 결국 LA까지 원정을 왔습니다. 손흥민을 다시 보기 위해서였죠. 처음엔 MLS를 무시했던 그였지만 결국 진심을 이기지 못한 거였어요. 경기장에서 마틴을 만났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그가 태극기를 들고 있었거든요. 정말 오셨군요. 제가 말했어요. 이전에 런던에서 만났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운 마음을 참을 수 없더라고요. 마틴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MLS를 무시했던 제가 부끄러워요. 손흥민은 어디서든 최고였어요.
그날 경기에서 손흥민이 또 한 번 멋진 골을 넣었을 때 마틴은 정말 울먹이며 박수를 쳤어요. 우리가 잃은 건 선수지만 한국이 준 건 기준이에요. 마틴의 마지막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LA에서는 다저스 팬들의 이야기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제가 경기장에서 만났던 그 가족들이었는데 여전히 한국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박찬호부터 김혜성, 그리고 손흥민까지. 한국 선수들은 실력과 인성을 모두 증명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국을 좋아하게 된 거죠? 아들이 물었어요. 맞아. 진정성은 국경을 넘어선다는 걸 배웠어. 정말 감동적인 대화였습니다. 한인타운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박 사장이 시작한 K-데이 축제가 이제는 손흥민 경기마다 열리는 정기 행사가 됐거든요. 슈퍼볼 시즌과 맞먹는 경제 효과가 일상이 된 거였죠. 정말 꿈만 같아요. 박 사장이 말했습니다. 한국 선수 하나가 이 동네 전체를 바꿔놓았어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찾고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알고 싶어 해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문화와 스포츠 그리고 기술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K표준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그 모든 변화의 상징적인 순간이 그해 연말에 찾아왔습니다. LA 시내에서 열린 신년 축제에서 드론쇼가 있었는데 밤하늘에 SONXSAMSUNG라는 글자가 떠올랐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올려다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종의 사람들이 함께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그 순간 화면 아래쪽에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어, 치드 바이 더 월드.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이 전 세계의 응원을 받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지난 1년을 돌이켜봤습니다. 처음엔 의심과 편견으로 시작했던 여정이 결국 존경과 감탄으로 끝나게 된 거였어요. 손흥민이라는 한 명의 축구 선수가 보여준 실력과 인성이 삼성이라는 기업의 기술력과 만나면서 전 세계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거였습니다. 더 이상 미국이나 유럽이 일방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시대가 아니라 한국이 스포츠와 기술, 문화, 모든 면에서 세계를 주도하는 시대가 온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제가 20년간 믿어 의심치 않았던 미국 중심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요. 이제는 한국이 기준이고 전 세계가 그 기준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본사에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제 보고서를 바탕으로 아시아 전략을 전면 수정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야 현실을 받아들인 거였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K표준의 시대가 정말로 왔구나. 스포츠와 기술과 문화가 하나로 어우러져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한국만의 힘 말이에요. 손흥민의 프리킥처럼 정확하고 아름다운 궤적으로, 삼성의 기술처럼 혁신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한국은 이제 세계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에드워드 밀러도 그 변화의 증인이자 때로는 회의적인 관찰자였다가 결국엔 진심 어린 찬사를 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누군가를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배우려는 나라가 된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미래는 정말 한국에서 먼저 보인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